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 흔한 통계죠.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그룹의 평균. 이게 정말 많이 쓰죠. 일단은 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논문을 시작하게 되면 앞쪽에 그 환자군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래프들 많이 기본적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한 다음에 p-value까지 해서 뭐 어떤 것들을 하죠? 나이, 가장 흔한 게 나이죠. 나이. 그래서 뭐 37 플러스 마이너스 37.5세 플러스 마이너스 뭐 2.3 대조군 뭐 35.2 플러스 마이너스 4.7. 그래서 p-value는 뭐 0, 여기 썼으니까 뭐 대개니까 안 썼겠네요. 0.09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앞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자세하게 안 쓰겠습니다.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죠. 섹스 뭐 그리고 좀 더 큰 연구에서는 인컴 그리고 이제 뭐 거주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교란 변수들이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통해서 실험군과 대조군 나이는 가장 흔한 교란 변수 아닙니까?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혈압을 비교한다거나 뭐 혈당 수치를 비교한다거나 어떤 그 의학적인 데이터도 대부분 나이에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아주 대표적인 교란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잘 두 그룹 간에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나이가 평균값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p-value가 0.09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고 때문에 두 그룹은 age라는 교란 변수에 의해서 비교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그룹의 평균 비교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거의 운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동을 거는 거를 배우는 거다. 요즘에는 스타트 버튼 누르면 되지만 예전에 이종 보통면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 위에 발을 얹은 상태에서 키를 꼽아서 돌리는 과정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설명하고 싶네요. 이렇게. 자, 평균 비교도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조차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두 그룹의 평균 비교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 잊으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그룹의 평균 비교에 있어서는 오로지 세 가지 통계법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통계학 첫 페이지만 공부했어도 모두가 아는 t-테스트. t-테스트가 1번이고요. 자, 이 t자가 이렇게 t 같은 거 이런 거 잘 써줘야 되는데 t-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익숙한 것부터 쓰죠. 휘트니 U-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로 웰치 음료수 이름 아닙니다. 웰치 t-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어떤 그룹의 평균도 모두 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t-테스트는 다른 이름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 많이 해요. 혹시나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름은 제가 비슷하게 불리는 이름들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논문들을 읽으실 때도 혼동 없이 읽으실 수 있고 학습을 하실 때 실력을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라고도 불리우고요. 반 휘트니 u-테스트는 윌콕슨 다 비슷한 방법들입니다.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를 같은 다 동일한 방법들이고요. 방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비슷한 류의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반 휘트니 다 같은 경우에서 사용되는 윌콕슨 이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우리가 MWW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테스트 다 같은 이름들의 같은 방법에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테스트이고요. 아마 저는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라는 이 단어가 더 입에 익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통계 강의를 할 때 2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만 휘트니 U 테스트라고 붙이기보다는 그냥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 또는 랭크썸 테스트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더 이 랭크썸이라는 단어가 더 직관적으로 제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른 강론 동영상을 만들어서 왜 랭크썸 테스트인지 그리고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이 통계학의 안에 내부에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오늘 강의는 오로지 세 개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목표를 달성하신 겁니다.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 t-테스트를 쓸 것이냐 2번 랭크썸 테스트를 쓸 것이냐 그리고 웰치스 t-테스트를 쓰실 것이냐만 구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성공하신 겁니다. 자, 평균을 비교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냐? 그 얘기를 해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결과값이 연속 변수이냐? 그러니까 뭐 나이를 비교하자고 하면 그 age라는 그 어떠한 결과값이 연속 변수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 여기서 아니면요. 바로 뭘로 간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로 가시면 됩니다. 만 휘트니 윌콕슨 테스트라고도 했었죠. 2번 테스트로 가시면 되고요. 랭크썸 테스트. 연속 변수다 하면 다시 우리가 정규성 분포 이 연속 변수인 age 값이 정규 분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또 바뀝니다. 정규 분포를 하면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가게 되고요. 하지 않으면 이때도 다시 2번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다시 두 개가 등분산인지 실험군과 대조군의 값이 분산값이 같은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등분산이면 아니면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등분산이면 우리가 모두 다 좋아하는 t-테스트 1번 t-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니다에 해당하면 옆으로 뺄까요? 아니다에 해당하면 이때는 3번 웰치스 테스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균 비교를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도 절대 더 못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값이 연속 변수가 아니면 2번, 결과값이 연속 변수이면 정규분포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때 정규분포가 아니면 다시 또 2번, 정규분포이면 등분산인지를 확인해서 등분산이 아니면 3번, 등분산이면 1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 몇 가지 함께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자, age는 틀림없는 연속 변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되게 그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값들을 많이 씁니다. 매우 나쁨, 매우 나쁨, 나쁨, 어떤 얘기 하신지 알겠죠?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설문값을 주고 각각을 1점, 2점, 3점, 4점, 5점을 준 후에 데이터 필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 2, 3, 4, 5는 연속 변수일까요? 아닐까요? 연속 변수였으면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네, 이런 건 연속 변수라고 하지 않고 서열 변수라고 합니다. 서열 변수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연속 변수가 아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 테스트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서열 변수와 연속 변수의 가장 큰 차이는요, 가감승제,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의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값이라면 연속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1과 3이 3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우 나쁨보다 보통에 해당하는 이 3이 3배라는 의미는 아니죠. 2단계 위라는 의미일 뿐이죠. 때문에 이런 경우는 1, 2, 3, 4, 5를 썼지만 이걸 연속 변수로 계산하면 통계상에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서열 변수는 2번 테스트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 중규분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건 사실 정규분포를 한다는 이야기는 모수와 비모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면 겨우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이 다음 그 영상에서는 나누어 가지고 정규분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샤피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실제로 RStudi오에서 실습을 통해서 정규분포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등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등분산을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RStudi오에서 개별적으로 2번 영상과 3번 영상을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다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랭크스텀 테스트, 비모수 테스트가 필요해서 2번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결과값이 마찬가지로 그래프상에서 정규분포를 하더라도 이 뾰족한 정도가 다르다면, 만약에 뾰족한 정도가 다르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또 다른 통계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테스트와 웰치 테스트로 나눠서 우리가 p-밸류를 구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데, 사실 R을 이용해서 t-테스트와 웰치 테스트는 똑같은 함수, 하나의 명령어에 옵션만 차이를 둬서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이해 못하셨으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어쩌면 다음 영상쯤 되겠네요. 내지는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등분산을 실제로 어떻게 검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